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못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0일선이 깨지고 나서 오늘은 반등보다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웠었고요.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은 직전 저점 있죠? 그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났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반등이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봉상에 지금 쌍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나마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저점을 장중에 이탈했었고요. 하지만 절반 이상 말아 올리면서 오늘은 0.8%의 낙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반도체 관련주, 또 조선주, 오늘은 이쪽 업종들의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몇 개 이슈가 있는 바이오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바이오주도 같이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코스닥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을 제외한다면 전체 종목들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다시 한번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1조 2천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은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순매수는 있었지만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만 2천억의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4,600억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300억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8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선주도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 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APR, 삼성 SDI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SK스퀘어, KB금융. 기관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마이너스 1.2%가 있었고요. 그동안 7개월 이상 지켜주었던 여기 60일선 보이죠? 그 60일선 어제 깨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못지않게 미국 증시도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60일선이 깨졌고요. 어제는 0.8%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동일한 모습이었죠. 어제는 1%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물론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60일선이 깨지지 않았지만 2.3%의 낙폭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최근의 움직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무렵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과연 AI 거품론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초입이 될지 그 분명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낙폭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그에 대한 염려성 매물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됐고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벤트 소멸에 따른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너무 하나의 방향성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내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아집을 버려야 하는 곳이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이 됐고 왜냐하면 그 아집이 큰 수익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10번까지 그 아집으로 인한 큰 수익이 났다고 해도 11번째 구간에서 완전히 내 생각과 반대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 10번에서 맞았던 수익이 모두 그 이상으로 손실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에서는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가 있다. 이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되고요. 그 생각이 틀렸을 때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매수는 그런대로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도할 때 수익이 나도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 것 같고 또 손실이 나도 자르는 것을 굉장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면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얼마의 수익 이상이 났을 때는 자동으로 수익 실현되게 세팅을 해두고 또 어느 정도 손실이 났을 때는 물타기가 아니라 그냥 잘라내자. 이런 설정들을 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은 마이너스 0.1%, 대만은 마이너스 0.5%, 중국 증시는 보합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은 낙폭이 줄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내일 오전장의 흐름일 거예요. 저도 지금은 계좌를 많이 비워놨고요. 내일 한 6시에서 7시 사이 그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나스닥 선물지수하고 또 개별 종목들의 시간의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 저도 내일 오전장에는 시장 중심주 위주로 다시 한번 베팅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관망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거품론이 굉장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큰 흐름에서는 지금 코인 시장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올해 많은 자산들이 상승을 했었던 만큼 그에 따른 일부 큰 손들의 비중을 줄이는 과정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AI 거품론, 뭐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내년에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거품론은 없을 것이다. 너무 그렇게 확신에 차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코로나 당시를 예시로 말씀드렸었고 또 불과 2년 전에 23년도에 2차원지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도래할 것이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먼저 폭락이 나오고 나서 그에 대한 실적과 전망, 그거는 후행적으로 뒤따라서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항상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최근에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이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고 또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핫한 AI 기업 팔란티어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엔비디아 주식을 모두 팔았었고요. 금액이 약 1,500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아시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엔비디아 주식을 모두 팔았었고요. 그 금액만 무려 8조 5천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우리보다 AI에 대한 지식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엔비디아 주가를 정리를 했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이슈를 보면 오늘 그래도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물론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반등폭이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하고 AI 로봇에 대한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협력이 있다는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의 시장이 풀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가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21선이 깨졌다는 것이 조금은 찝찝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반드시 시장이 좋지 않아도 항상 그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돈 자체가 빠져나간다는 뜻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아무리 단기적으로 시장보다 퍼포먼스가 좋다고 해도 그 흐름에 대한 연속성은 가져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순간은 지수가 올라가는 순간 또는 오르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축소된 순간, 그런 순간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 2020년 코로나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그 당시에 주식을 새로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거의 10명 중에 8명이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시장이 좋을 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던 수익이 났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20일선이 깨져 있다면 20일선을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굳이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참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시장 중심주 위주로 조금은 짧게 짧게 코스피가 파란불이 아닌 빨간불이 들어올 때 투자해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항상 위기 뒤에 기회가 왔었고 또 기회 뒤에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4월 당시의 코스피를 보면 그때 미중과의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코스피가 22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정말 큰 위기였었죠. 하지만 그 뒤에 기회가 찾아왔던 만큼 지금도 기회 뒤에 위기가 오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는 것은 이 위기가 조금은 끝난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의 장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베팅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줄인다든지 조금은 종목수를 줄이는 것이 적합한 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어려운 순간이지만 같이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나스닥 지수의 변동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수가 움직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